스펙을 살펴보면은 TLC래요. 그 다음에 속도가 7450? 야, 이거 굉장히 높은데? 이게 진짜 7000이 나올지 좀 의문이잖아요. 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끝났는데, 야, 진짜 이거 7400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게 제 채널인데요. 여기 더보기를 눌러보면 여기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제휴 및 협약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스팸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문의, 협약, 뭐 광고해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읽어보면은 다 자기네들 무슨 AI 서비스 뭐 이런 거 홍보하고 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필요 없거든요. 얘네가 저한테 뭔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보낸다고 하면은 제가 유심히 볼 가치는 있을 텐데, 그냥 무작위로 막 보낸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뭐 음식 리뷰를 해달라는 문의도 왔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막 이런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야, 이게 스팸 같아 보이는데 이 오리코.cc라고 오면은 이거 스팸이 아닙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오리코라는 회사가 알리에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SSD나 M.2 외장 케이스 이런 걸로 좀 친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류의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리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협약을 원한다라는 메일이 와가지고, 예전에 이 오리코에서 메일이 하나 왔었는데 그때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니 오리코 맞는지 증빙해달라 그랬더니 오리코 본사 직원이 얘 우리 직원 맞아 라고 이렇게 메일을 또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뷰를 못했고요. 좀 지나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생긴 거를 리뷰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보조 배터리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외장 저장 장치 같습니다. 이 K20 미니라는 걸 처음에 리뷰를 해달라 그랬다가 오케이 알겠다 보내라 했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 요걸 리뷰를 하자입니다. 그래서 IG740 프로라는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오리코 제품은 알리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알리에서 오리코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텐데, 얘네가 SSD도 만듭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을 보내줬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잠깐 스펙을 살펴보면은 TLC래요. 그 다음에 젠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CI 4.0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7450? 야, 이거 굉장히 높은데? 이게 진짜 7000이 나올지 좀 의문이잖아요. 원래 중국제 제품들의 통수를 워낙에 많이 맞아서, 저도 알리에서 짜잘한 거 많이 사기 때문에 통수 맞은 적이 많이 있는데, 야, 이런 게 있어요. 이 제품 후기입니다. 일단 7000이 넘긴 넘었어. 야, 아무튼 이 제품이 도착을 해서 이제 뜯어볼 거예요. 자, 이 제품입니다. 알리에서 오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패킹돼서 오고요. 뜯어보면 요 내용물 하나 달랑 들어있습니다. 다행히 제품이 가벼워서 그런지 파손되진 않은 것 같고요. 뒷면은 요렇게 지금 보니까 1테라 제품이 온 것 같습니다. 비닐 패킹이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뜯어보니까 요렇게 들어있고요. 지금 구성품을 보면은 1테라 SSD, 그리고 서멀 패드도 같이 줍니다. 그리고 나사 돌리는데 쓰라고 드라이버도 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 매뉴얼,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M.2 나사도 하나 줍니다. 보통 M.2 나사는 메인보드 부속품인데 이렇게 하나 같이 포함해서 주네요. 아, 그리고 서멀 패드 밑에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방열판이네요. 이거 방열판도 같이 주네. 여기 보시면은 방열판 아래쪽에 붙어있는 파란색, 이게 되게 얇은 서멀 패드 같아요. 이거 비닐 뜯어서 부착하면은 잘 부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열판 두께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방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싸제 방열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참고로 PCI 4.0 정도 되는 속도의 SSD는 이렇게 방열판을 장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SSD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이 발열 때문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한번 해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외장 케이스에 장착을 했는데 USB 4.0 포트에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방열판을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장착을 했더니 발열이 너무 높아서 외장 케이스에 컨트롤러가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미 해먹은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4.0 이상의 SSD를 장착할 때 항상
방열판을 같이 장착해주는 편이에요. SSD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 별다른 건 없고 시리얼 넘버가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SSD 앞면에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 메모리 칩 위에 이것도 패드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열 전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성능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거를 떼볼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일단 써멀 패드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떼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모리 칩이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마 하나당 512기가 정도 되겠죠. 1테라 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2테라 제품 같은 경우는 4개 장착이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메모리 칩에 써진 문구가 아마 영상에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사진 위에 띄워드릴게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맥시오라고,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컨트롤러입니다. 일단 D램 지원을 하지 않은 D램리스 컨트롤러로 알고 있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D램이 포함되지 않은 D램레스 제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중국에서 CXMT라는 회사에서 만든 DDR5 메모리가 6000의 CL36 제품이 출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공수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그중에 3D 낸드 쪽에서는 이 YMTC라는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회사가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는. 실제 퍼포먼스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장착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우리 코어 M.2 SSD를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1테라로 잡히는 게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제어판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윈도우 툴즈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 툴즈에 들어가서 컴퓨터 관리를 열어주면 여기 디스크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누르니까 디스크 1이 지금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그냥 무작정 확인 누르지 말고 이게 이번에 새로 장착된 디스크가 맞는지 꼭 보셔야 돼요. 잘못해서 쓰고 있는 디스크를 초기화해버리면 포맷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니까 여기 디스크 0번, 1번, 2번이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1테라 제품을 장착을 했죠. 그래서 나머지 2개는 기존에 원래 장착되어 있던 거고, 디스크 1번이 이번에 새로 장착한 1테라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크 1번을 파티션 형식은 아마 안 바꾸셔도 될 거예요. 윈도우 12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GPT로 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기 새 단순 볼륨, 다음 누르고 여기서 볼륨 사이즈를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파티션을 나누셔도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 그냥 통째로 해볼게요. 다음,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자를 할당해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D 드라이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D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D 드라이브로 그냥 할당하고, 파일 시스템은 원하는 걸로 선택하면 되는데 NTFS를 저는 그냥 쓸 겁니다. 보통 이거 건드리지 않고 이걸로 그냥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른 포맷 실행, 다음 마침. 그러면 빠른 포맷이 진행이 되면서 이 D 드라이브가 지금 잡혔죠. 이렇게 지금 여유 공간이 953기가로 나오지만 속성을 보시면은 1테라 명시할 때는 요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1테라로 되어 있죠. 이게 표기 방식이 보통 1kB가 1024바이트고 거기에 또 곱하기 1024 하면 메가바이트, 곱하기 1024 하면은 기가바이트, 거기에 곱하기 1024 하면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1000 단위가 아니라 1024 단위예요. 그래서 기가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내가 예상한 숫자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다시피 2테라가 장착이 됐지만 1863GB밖에 안 잡히죠. 얘도 500기가짜리거든요. 하드디스크부터 해서 디스크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무튼 드라이브가 잘 잡혔고요. 속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고요. D 드라이브 선택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끝났는데 야 진짜 이거 7400이 나오네. 진짜로 7400이 나왔습니다. 쓰기는 5200까지 나오고요. 온도 체크를 깜빡했는데 물론 지금 끝났습니다만 이따가 한번 온도 체크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지금 방열판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열판을 지금 장착을 한 거고요.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의 P41, 굉장히 유명한 SSD죠. 그 제품의 크리스탈 디스크 점수를 갖고 왔는데 이게 오른쪽이고요. 일단 리드 값에서는 거의 비등한 정도, 소폭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쓰기는 5000대로 좀 뒤쳐졌고요. 그리고 이거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 요 위에 두 개는 연속 읽기 쓰기고요. 요 밑에 거는 랜덤 읽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속 읽기 쓰기 같은 경우 대용량 처리를 하는데 유리하고, 예를 들어 대용량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거나, 그 다음에 랜덤 읽기 쓰기 같은 경우는 대용량 파일 말고요, 실질적으로 좀 크기가 짜잘한 것들, 여기 보면 4K라 되어 있는 부분은 4KIB 키비바이트라 그래가지고 4096바이트를 랜덤하게 처리하는데 걸리는 속도예요. Q가 32개일 때, Q가 하나일 때. 그래서 보통은 연속 읽기 쓰기보다는 랜덤 읽기 쓰기가 실질적인 파일 전송이나 이런 전반적인 속도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은 스펙을 뻥튀기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값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SSD가 빠르려면은 요 값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점수가 괜찮습니다. 랜덤 4K도 지금 쓰기 같은 경우 294까지도 나오네요. 그렇다고 이게 P41보다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P41 같은 경우 가격이 지금 15만원 정도 하는데 할인받으면 14만원 정도. 근데 얘는 D램이 있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D램이 없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D램이 없다면은 이제 더티 테스트 돌리면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를 보고서 D램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레온 더티 테스트를 돌려볼 건데 D 드라이브로 잡아주고요. 대략 50기가 정도만 남겨볼게요. 그리고 속도 기록 단위 그대로 두고 종료 시 파일 삭제되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온 더티 테스트 끝났습니다. 19분 45초 정도 걸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속도는 처음에 이제 5000 이상 쭉 나오다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5000 이상 쭉 나오다가 한 84% 정도에서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하면은 16% 정도 지나고 나서 떨어졌죠. 그래서 800에서 1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낮은 수치로 쭉 유지가 되다가 또 끝나기 직전에 회복이 됐습니다. 온도 자체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60도 정도 나왔는데, 이게 부하를 걸면은 한 58도에서 60도 사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지금 48, 49도 정도 나오고요. 이 온도는 상온이나 아니면 쿨링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값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그래도 발열 면에서는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방열판 하나로 커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인 M.2 방열판을 쓴 게 아니라 밑에 달려있는 서브 방열판을 쓴 거거든요. 근데도 생각보다 잘 잡혀요. 다른 데서 돌린 P41 나레온 테스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 이제 D램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평균 속도나 유지율 자체가 잘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제품이 이런 D램을 탑재한 제품만큼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 가성비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P41이나 SM850X 같은 이런 D램이 장착된 제품들은 그만큼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D램이 없긴 하지만 TLC에다가 1테라 제품, 그리고 최대 속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력 SSD보다는 이제 서브 SSD로 사용하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데이터 저장용으로 서브 SSD로 사용을 하면은 뭐 D램이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한국 기준으로 이 가격이라고 하면은 가성비가 나쁘진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중국에 있는 오리코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정발된 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직구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이 난 경우에 오리코에 얘기해서 불량 증빙을 받으면은 뭐 AS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AS 측면에서는 지원을 받기가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직구 제품이라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형성했으면은 구매할 메리트가 좀 높아질 수 있겠는데, 아직은 오리코 제품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SSD는 아니고 SSD 외장 케이스 USB 4.0을 지원하는 외장 케이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오리코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기존 거 그냥 제가 알아서 폐기하라고 그러고 새 거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제가 오리코 SSD를 고장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AS 처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싼 맛에 써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이 제품 정도의 가격대면 사실 국내에서 구매해도 퀄 자체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거든요. 이제 AS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인데,
알리에서 쿠폰 같은 거 뿌릴 때 쿠폰 잘 매겨서 구매하면은 훨씬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가볍게 사용하는 서브 용도의 SSD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엄청 중요한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SSD가 불량이 나면 좀 많이 곤란하죠. SSD 자체가 데이터 복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하드디스크로 가야 됩니다. 하드디스크가 복구 가능성이 SSD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SSD는 복구 비용도 높게 들고 하니까 불량의 대응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는 가볍게 쓰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 오리코 1테라 제품, 저번에 리뷰해달라고 받은 제품 중에 문제가 있어서 리뷰 못한 제품이 있는데 그냥 저보고 가지라 그래가지고 저 2개나 받았거든요. 그걸로 장인 장모님 댁에 PC 하나, 그거 하나 넣어드릴 생각이고, 지금 와이프 PC도 업그레이드 이번에 해줄 건데 서브 SSD로 오리코 제품 하나 넣어주려고 해요. 그 제품은 PCIe 3.0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속도가 낮게 나오는데, 고장나도 뭐 데이터는 날라가도 상관없다 싶은 데이터만 쓰시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해서 뭐 쓰기 좋은 그런 제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올라갈 때 이 판매 채널이랑 그 다음에 혹시 쿠폰 나오는 데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서 쿠폰 발급이 가능한 링크를 가능하면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는데 쿠폰 매겨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안 나오더라고. 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